자,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문제, 이제 그 형수법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건데, 음, 자, 형수법에 대한 문제. 형수법에 대한 문제도 그 과거부터 해가지고 꽤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,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, 알아두실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문제 2번. 형수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형수법에 대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전체적인 이제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이제 그 형수법에 대해 설명하려는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이 그 형수의 그 종류 안에서도 이제 그 흉고 형수 파트가 있는데, 이제 간혹 이제 10점짜리 문제로서 그 흉고 형수를 그 좌우하는 인자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 한 대략적으로 이제 형수법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5번 정도 나왔다라는 거, 예,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괄적인 그 개념에서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형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그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. 그럼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큰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.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그 형수법이 일단은 뭐 개요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수를 이제 측정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적인 거에 따라서, 그러니까는 형수를 그 직경의 그 측정 위치에 따른 이제 분류로서 첫 번째 하나 나눌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제적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구성에 따른 이제 분류로서 형수를 이제 형수를 언급할 게 있겠고, 그 다음에 이제 흉고 형수에 대한 결정법이 있을 겁니다. 이 그 형수법이 그 뭐냐라고 이제 혹시 그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, 저도 이게 확실치는 않은데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 형수법이 우리가 그 제적표를 그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형수 그 제적표 산정하는 그 방식의 하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예,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자, 첫 번째. 자, 형수법의 개요. 형수란 무엇이냐? 형수라는 거는 일단은 그 우리가 그 수관 그 제적과 그 다음에 그 원주 그 최적의 그 비로서, 그러니까는 이제 F 이제 그 비유 그 형수 그 비율을 그 나타낸다는 점, 예,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공식으로는 이제 그 총 그 제적은 그 형수와 그 다음에 단면적, 그러니까 단면적과 수구의 곱으로 이제 산출을 한다는 거, 이게 그 형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수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형수법은 이러한 그 형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인목의 제적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. 예,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형수법의 개요를 저는 작성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서는 그럼 이러한 그 형수의 그 종류에는 뭐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라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. 그럼 먼저 형수를 일단 분류를 함이 있어가지고 직경의 측정 위치에 따른 그 분류가 있습니다. 이 직경의 측정 위치에 따른 분류 안에서는 이제 정형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절대형수가 있고, 흉고형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정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, 정형수란 그 비교 원주에 대한 그 직경을 그 수구의 그 n분의 1 되는 곳에 이제 직경과 이제 같게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정형수를 이제 그 적용함이 있어가지고
약간 좀 어떤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. 이 정형수라는 것은 그 나무의 높이에 따라서 그 직경의 측정 위치를 계속 이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정형수는 그 인목 제적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좀 번거로운 게 사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이용 가치가 적다라는 거 예,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절대형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절대형수는 그 비교 원주의 직경 위치를 최하부에 정한다라는 거. 그러니까 아까 정형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구의 n분의 1 지점이었는데 그 절대형수는 그 최하부 지점에다가 정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흉고형수. 흉고형수는 다른 말로 이제 부정형수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던데 이 흉고형수는 그 수고의 그 대소에 관계없이 그 비교 원주의 이제 직경 위치를 그 항상 우리 그 가슴 높이 그러니까 1.2m 되는 곳에 정한다라는 거. 그런데 이 흉고형수가 이제 현장에 적용함이 있어가지고 형상 같은데 그 수고가 달라질수록 그 형수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. 이게 약간 좀 불합리한 그 부분으로 좀 작용한다라는 거 예,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흉고형수를 그 제적계수라든지 아니면은 흉고계수로도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는 예, 그 같은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그 흉고 그 형수를 그 좌우하는 인자가 한 8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그 과거에 한 95회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92회에 그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뭐 거기 한 100회 때는 아직 그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, 그래도 이 부분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흉고형수를 좌우하는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? 우선 첫 번째, 수종과 품종에 따라서 달라진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생육 구역에 따라서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지위 상태에 따라서, 그러니까 지위가 이제 양호할수록 그 형수가 이제 적어진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이제 수관 밀도에 따라서, 그 다음 다섯 번째 지하고와 수관의 양에 따라서, 그러니까는 지하고가 높고 이제 수관의 양이 이제 적은 나무가 그 형수가 이제 크다라는 것 그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나무일수록 그 형수는 이제 커진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흉고직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흉고직경이 작아질수록 그 형수가 커진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연령. 그러니까 임령이겠죠. 예, 임령이 많아질수록 그 형수는 이제 커지는데 그 차이는 이제 대단히 적다라는 거. 예,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. 사실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그 약간 좀 아직까지 현장 뭐 사례라든지 직접 이걸 뭐 누구한테 아직 뭐 설명도 잘 모르겠고 책을 좀 찾아봐도 이게 왜 이런지는 아직 명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. 이 부분 한번 나중에 그 개인적으로 한번 계속 좀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이해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문제가 나오면 일단 풀어야 되니까는 암기 위주로 먼저 해놓고 이 제가 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.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암기를 해놓고 이해를 하자. 이게 제 마인드입니다. 아마 그 같이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공부하시다가 뭐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물론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뭐 다른 뭐 기술사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결 안 된다 그러면은 예 일단은 암기부터 해놓고 생각은 그 다음에 하자. 예, 그게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직경의 측정 위치에 따른 분류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제적의 이제 종류에 따른 분류가 있겠습니다. 이 제적의 종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수관형수라든지 지조형수, 건주형수, 수목형수가 되겠는데 그 수관 그 형수라 하면은 그 스템 그 우리 그 줄기 부분 있죠. 그 줄기 부분 그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지조형수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이제 가지 부분. 그 다음에 이제 건주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 부분. 그 다음에 이제 수목형수 같은 경우에는 수관, 건주, 지조 이 모든 걸 다 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예, 8060님. 형수가 큰 것이 좋은 것인가요? 아니면 적은 것이 좋은 나무인가요? 이게
아까 일단은 제가 그 흉고 형수를 좌우하는 인자에서는 그 수고가 작은 나무일수록 형수가 크다라든지, 그 다음에 흉고 직경이 작아질수록 형수가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만 보면은 참 이게 형수가 작은 것이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우리가 그 총 그 제적을 구하는 식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V는 GHF, G는 형수고 H는 수고고, G는 단면적이고 H는 수고고, 그 F는 형수. 그러니까는 GH, 그러니까 단면적하고 수고를 곱한 값은 원주 최적의 그 형수의 그 비율을 그 곱한 값이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식만 보면은 형수가 큰 게 제적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. 단제적 자체가 커지는 거고,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흉고 형수를 좌우하는 인자에서는 수고가 작은 나무일수록 또 형수가 크다. 그러니까 형수가 크면 클수록 수고도 작고 흉고 직경도 이제 작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적은 것이 좋은 건지 큰 것이 좋은 것인지는 일단은 그 뒤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 흉고 형수의 결정법에 가가지고 다시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렇게 이제 그 세 번째 제적의 종류에 따른 이제 분류를 했으면은 이제 네 번째, 그러면 이제 또 구성에 따른 그 분류로 그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구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? 첫 번째 단목 형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인분 형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목 형수 같은 경우는 나무 개개 하나를 이제 보는 경우고, 그 다음에 그 인분 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하나의 그 인분 전체, 그러니까 숲 하나를 전체로 보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여기 그 자료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? 단목 형수라는 것은 그 연령이라든지 그 밖의 조건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크기와 형상이 비슷한 나무의 이제 형수를 평균한 것을 이제 단목 형수라고 이제 나타내는 반면에, 인분 형수 같은 경우에는 인분의 총제적을 그 인분의 흉고 단면적 합계와 평균 수고와의 성적, 그러니까는 그 곱으로 곱에 대한 값을 나눈 값을 그 인분 형수라고 한다. 그럼 이 인분 형수에 대한 특징은 대소 여러가지 인목으로 구성된 인분의 대표적인 형수로 인분의 이제 제적을 구하고자 할 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그 자료에는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인분 형수에 대한 그 문제가 그 83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인분 형수에 대한 그 간략한 그 내용도 한번 그 좀 공부를 좀 하시고, 예, 그럴 그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느낍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다섯 번째 와서는 이제 그럼 이제 이 형수를 구분을 했으면은 이제 이 흉고 형수를 이제 그 형수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, 특히 이제 그 형수 중에서도 그 제가 알기로 흉고 형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흉고 형수에 대한 결정법은 어떻게 되느냐? 일단 그 흉고 형수라는 거는 그 흉고 직경하고요, 그 수고 간의 그 함수로 그 표시하는 그 방법이고, 그 형수의 값은 대체로 이제 그 0.4에서 0.6의 그 분포래요.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이게 아마 우리나라 그 기준일 건데 0.45에서 0.55의 값이 가장 많다라는 거. 그리고 이게 그 침엽수냐 활엽수냐에 따라서 또 그 값이 또 조금 그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. 예, 그 부분도 그 염두에 두시면은 될 겁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그 다섯 번째 흉고 형수 이제 결정법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결론 그 파트로 가서 이제 형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분 그 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제적을 이제 단제적을 이제 산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고,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단제적을 이제 산출함에 있어 가지고 뭐 지역적인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그 고려가 안 되고, 이제 과거의 값을
그대로 현재 인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수종의 값을 그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그 체계적으로 각 수종별 그 생장 특성에 맞는 그만의 이제 그 단제적 값을 그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예, 형수법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라고 예,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이렇게 그 형수법에 대한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거고요.